부자는 말이죠. 그냥 세 가지가 꼭 돼야 돼요. 저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안 돼서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정말 모두 착할까? 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뜬금없이 이제 부자들 착하다라는 얘기는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부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부자에 대한 꿈을 여러분들도 갖고 계시잖아요. 부자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리고 부자들이 또 어떻게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 부자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들이 부자 될 확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특히 김경필 멘토의 개인기가 대방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주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부자에 관련된 책이 너무 많죠. 사실 저희 영상도 부자라는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부자는 자칫 간단한 어떤 한 번의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우리가 부자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자가 그냥 어떤 방법으로 단시간 내에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영상 말미에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갖춰야 부자다라고 하는 부분도 딱 정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부자는요, 기준이 세 가지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부자는 말이죠, 그냥 세 가지가 꼭 돼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부자는 언제 결정나냐면요, 60세 이후에 결정됩니다. 뭐 요즘 보면 영앤리치라고 그래서 뭐 젊은 시절에 부자 돼서 나오는데 그거 좀 두고 보셔야 됩니다. 부자는, 진정한 부자는 말이죠, 60세 이후에 결정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의 부자의 꿈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겠죠. 자,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세 가지의 기준은 이거죠. 결국 소득입니다. 소득. 그다음에 두 번째 자산. 그리고 소득과 자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사실 쉽지 않은데 유동성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느냐. 자, 그러니까 아무리 소득이 높고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그냥 재산이 다 산이야, 임야야, 토지야, 그러면 뭐 유동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이 부자라는 것은 소득, 자산, 유동성,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진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씩 돼야 되는 걸까? 제가 영상 말미에 딱 말씀드린다고 예고를 드렸죠. 자, 우선 대한민국의 가구들의 소득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가구 수는 2144만 가구가 있습니다. 와, 진짜 많다. 2144만 가구. 가구라는 건 여러분 1인 가구도 있고 2인 가구도 있고 3인 가구도 있죠. 예를 들면 3인 4인 가구인데 나이가 많은 분은 엄마 아빠가 돈을 버는데 자녀들까지 돈을 번다 그러면 가구 소득이 굉장히 높겠지만 대부분의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소득이 높지 않겠죠. 자, 2144만 가구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5분위 가구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5분위 가구라는 거는 2144만 가구 중에 정확하게 상위 20%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위 20%는 얼마죠? 428만 가구입니다. 428만 가구가 과연 평균 소득이 얼마인가 봤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1083만 3천 원입니다. 야, 굉장히 높죠, 그죠? 그러니까 상위 20%인 428만 가구의 평균 소득이 1083만 3천 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통계의 오류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428만 가구가 모두 1083만 3천 원이란 뜻이 아니고 그들의 평균을 내니까 1083만 3천 원이란 뜻입니다.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이분들이 모두 1000만 원을 넘게 번다가 아니라 위에서 엄청나게 많이 벌면 평균 에버리지 값은 높아질 수 있으니까 어쨌든 1083만 3천 원. 자, 그렇다면 우리가 통계학적 추정과 합리적인 어떤 추론에 의하면 20%가 아닌 10% 내지는 5% 그러니까 한 100만 가구는 3천만 원이 넘는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한 100만 가구 이상이 가구 소득이 3천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부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자들이 세금도 또 많이 내긴 하겠지만 자, 제가 기생충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성대모사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 영화 다 보셨죠? 이 영화는 아마 여러분들 안 보신 분이 없으니까 아마 다 알 거예요. 송강호 씨가 이제 거실에서 그 박 사장님 거실에서 술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모님이 참 순진해, 착하고, 부자인데 착하다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아내분께서 이렇게, 이분 좀 술을 좀 먹었어. 말투가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부자인데 착해가 아니라 부자니까 착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들이 원래 순진해. 꼬인 게 없고. 대리미야 대리미. 돈이 그냥 구김살을 쫙 펴줘. 자, 이 대화를 나누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들이 정말 착할까요, 여러분? 물론 부자들 중에 굉장히 못돼 먹은 나쁜 놈도 있고, 부자들 중에는 정말 착한 분도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박 사장님처럼. 자, 그런데 우리가 부자를 존경한다, 부자를 좋아한다와 부자를 증오한다라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부자를 증오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부자들의 모든 행동과 그들의 노력까지 폄하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는 어느 순간 부자들의 행동과 노력에 관심을 안 갖고 그냥 부자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 부자들이 타고 다니는 차, 부자들이 사는 집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늘 갈등을 겪는 경제 이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등을 강조할 거니까 형평을 강조할 거냐. 지금 그림 보시죠. 이퀄리티냐 에쿼티냐 이 문제인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정말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건 맞지만, 모든 것이 평등해야 된다라고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것만큼 불평등한 게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이퀄리티보다는 에쿼티가 강조되는 사회가 돼야 된다. 평등보단 형평이 강조되는 사회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영화 한 편을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이 영화도 여러분 워낙 많이 보셨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영화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이병헌 씨가 영화 연기를 잘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호판, 내 분명 대동법을 실시할 방안을 마련하라 했을 텐데, 전하, 하루아침에 결수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지주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사옵니다. 그들 또한 백성이온데 어찌 차별을 두겠나이까. 땅 10마지기 가진 자에게 쌀 10섬을 받고 땅 1마지기 가진 자에게 쌀 1섬을 받겠다는데 그게 차별이요? 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건 좀 못 살렸네. 하여튼 여러분, 이 대사 기억나시죠? 대동법이라는 거를 놓고 지금 신하와 왕이 설전을 벌이는 거야. 이게 대동법이 뭐냐면, 지금 보니까 대동법이 이거더라고요. 그냥 땅 10마지기 가진 사람한테 10섬 세금을 떼고 1마지기 가진 사람한테 쌀 1섬에 세금을 떼겠다. 그러니까 정률제야, 정률제. 그러니까 많이 번 놈도 10%, 적게 번 놈도 10% 떼는데, 그것조차도 부자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지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소위 말해서 이 부자들이 왕한테 떼쓰고 있는 거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옛날 부자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게 조선시대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그거에 비하면 요즘 부자들은 착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부자들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게 상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분이 얘기하셨죠. 부자인데 착해가 아니라 부자니까 착한 거지. 강제적으로 착해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김경필 멘토는 부자 옹호하는 사람이냐, 너가 부자라서 그런 거 아니냐. 저 절대 부자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부자들의 조세 부담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여러분들도 부자 될 거니까. 여러분 부자 될 거니까 부자들이 어느 정도의 조세를 부담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아시죠, 여러분? 이번에 국민건강보험이 소득 쪽으로 좀 개선이 돼서 부가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좀 개선된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을 한번 놓고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대만 같은 경우는요, 국민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과 가장 적게 내는 사람이 12배 차이 납니다. 최고 보험료가 86만 원, 최저 보험료가 6만 9천 원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요 141만 원. 와, 한 달에 국민건강보험료를 141만 원을 내. 최고 많이 내는, 제일 적게 내는 사람은 5만 9천 원.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내도 5, 6만 원은 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료 최고 금액이 704만 원입니다. 와, 704만 원 내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많답니다.
그럼 가장 적게 내는 분이 19,000원이야. 몇 배입니까? 368배야. 여러분들도 부자 될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368배를 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이걸 이렇게 안 내지만, 야, 이건 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국민건강보험은 뭐 세금은 아닙니다. 세금은 아니긴 한데, 자, 그러면 세금을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 부자들의 조세 부담률이 어느 정도냐? 자, 이거는 뭐 조금 된 자료긴 한데, 2018년도 자료긴 한데요. 상위 10% 소득자가 전체 소득세의 86%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말이죠. 상위 1%가 전체 42%를 낸답니다. 소득세를. 뭐 그렇게 내고 싶다, 진짜. 여러분도 내고 싶죠? 상위 10%의 소득자가 전체 소득세의 86%를 내요. 그리고 상위 10% 사람이 재산세의 77%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금 중에 가장 많은 게 소득세, 그 다음 법인세, 그 다음에 부가세, 그 다음에 재산세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주요한 세금의 상당 부분이 그냥 상위 10%, 20%의 분들이 거의 8, 90%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면세율 비율이 역대 최고인 48%에 육박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근로소득자들 10명 중에 4.8명은 아예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가 세금 많이 내야 되죠. 그렇지만 아무리 소득이 적더라도 10,000원 정도 내야 되지 않을까? 10만 원 정도 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까요? 이 국민이죠. 국민 눈치 보느라고 지금 정치권에서 무조건 그냥 포퓰리즘에 의한 어떤 표 얻기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3대 개혁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정치인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3대 개혁과제가 뭐냐면, 첫 번째, 국민연금 개혁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편적 증세 해야 됩니다. 보편적 증세, 그러니까 또 욕하시려는, 준비하시려는 분이 있는데, 부자한테 세금을 깎아주라는 뜻이 아니고요. 부자는 당연히 세금을 더 내지만 아예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은 없애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100만 원 벌면 10,000원, 1,000원이라도 내도록 해야 돼요.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 이 국가의 재정을 위해서. 그리고 현재 국가 부채 축소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다, 경제 위기다 해서 그동안에 돈을 풀고 국가가 부채가 지금 현재 2,000조를 돌파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치하시는 분들 꼭 좀 이 세 가지 하셔야 됩니다. 국민 눈치, 표 눈치만 보느라고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자는요, 부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최소한의 우리가 복지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60세에 결정됩니다. 당장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60세에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소득입니다. 소득은 말이죠, 자산 그리고 유동성. 자, 소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은요, 상위 20%는 돼야 되니까 1,083만 원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당장 1,083만 원이 되란 뜻이 아니에요. 이 가치 금액을 여러분들이 50대, 60대에 이 정도의 화폐 가치의 금액을 올릴 수 있는 소득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소득은 최소한 1,083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 자, 자산은요, 현재 화폐 기준으로 30억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부자죠. 30억. 그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유동성인데, 김경필 멘토는 그러면 왜 아까 부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저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안 돼서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되면 되는데, 자, 소득, 자산은 말씀드렸죠. 유동성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뭐 100억, 200억 있어도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최소한 5억은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명언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부자 흉내 내지 말고 착한 부자의 노력과 행동을 배워보자.